네, 화제 이슈를 콕 짚어보는 10분 인터뷰 시간입니다.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서요. 자,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통보했었죠. 자, 여야의 대치 국면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정치 탄압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총반격에 나섰고요. 국민의힘은 또 이 성역은 없다. 전직 대통령도 강제 수사해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자,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서울 구로울의 윤건영입니다. 네, 자, 이 서면 조사에 대한 문 전 대통령의 입장을 이 윤 의원님께서 직접 전해 주셨는데요. 대단히 무례한 짓이다. 이렇게 불쾌감을 드러냈다. 자, 구체적으로 감사원의 어떤 행보가 무례하다 이렇게 보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재임 중에 감사원의 권한을 철저히 존중하고 배려해 왔습니다. 특히 독립된 기구인 감사원이 제 역할을 해줘야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된다는 소신이 강하셨죠. 네. 일종의 국정 운영의 레드팀 역할이었는데요.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감사원의 독립은 눈 녹듯이 사라지고 마치 검찰의 이중대라도 된 것처럼 권력을 위해 미친 듯이 충성 경쟁을 하고 있는 모습, 특히 검찰보다도 더 정치보복에 앞장서는 감사원의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네. 참담하지 하시지 않았을까 그런 짐작을 해봅니다. 네. 자,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은요, 모욕을 느끼신 듯하다 이렇게 전했고요. 또 조응천 의원은 극대노하신 듯하다 이렇게 해석이 좀 다릅니다. 옆에서 네. 보시기에 정확하게는 어떤 느낌일까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드셨을 것 같습니다.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 대통령께서 해오신 노력이 있는데 그 노력이 일거에 수포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데서 상실감도 있을 테고요. 그리고 감사원이 국민의 감사원이 되어야 되는데 권력의 감사원으로서 기능하시는 모습을 보고 오시고 안타까움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좀 이제 아까 뭐 노하셨다 이런 표현처럼 네. 이 감정이 좀 실린 표현이다 보니까 네. 이 국민의힘은 또 이 무례하다는 발언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권성동 네. 국민의힘 의원의 경우에 자, 봉건 시대 왕의 언어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또 김기현 의원은 국민을 향한 무례한 언사다 이렇게 또 반박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사건의 본질을 제대로 보지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사건의 본질은 권력을 진 현 대통령께서 아무것도 없는 힘없는 전직 대통령을 괴롭히고 욕보이고 소위 능멸하고 있는 그런 게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입장이 바뀌었죠. 지금 윤석열 정부가 집권하고 5개월이 지났는데요. 매 사안마다 전임 정부 탓을 하며 전임 정부를 끌어들이지 않습니까? 특히 국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런 행태를 반복해 왔거든요. 네. 국민의힘 소속의 주요한 의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실 계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감사원은요, 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서면 조사를 추진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입장이 바뀌지 않을 것 같다. 실익이 없다. 자,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당연한 일입니다. 사필 규정이고요. 조사할 것이 없는데 무슨 조사를 한다는 건지 되묻고 싶습니다. 네. 어제 감사원이 밝힌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이유가 총 3가지였습니다. 첫 번째가 인사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또는 통보하기 위해서 조사를 한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은 공직자로 재취업하실 일이 없습니다. 네네. 그 대상 자체가 아니고요. 두 번째로는 감사원 조사 결과를 검경에 수사 요청을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네네. 했는데 이미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입니다. 이것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감사원이 든 근거가 재정적 책임을 물어 금전으로 변상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이 사안은 재정적 손해와는 전혀 관련 없는 안보 사안입니다. 네. 따라서 감사원 스스로가 조사 목적에 하나도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을 자백했기 때문에요. 조사할 근거가 없는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지금 언급해 주신 내용과 바로 관련이 되는데요. 자, 네. 이제 서면 조사는 실익이 없어서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대신에 중간 감사 결과 발표 때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보고서에 명시하겠다. 이렇게 또 전해졌습니다. 그럼 네. 감사 결과 발표 이후에 지금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진행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검찰 수사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네. 윤석열 정부는 당분간 문재인 대통령 괴롭히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의 국정 운영 성과를 제대로 보여줘야 하는데 집권 5개월 동안 국민 다수로부터 욕을 먹고 비난을 받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권력기관을 이용한 손쉬운 방법으로 전임 정부를 괴롭히고 탓하고 하는 궁색한 전략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혐의점의 문제보다는 문 전 대통령 괴롭히기를 지속할 것이다. 이렇게 네. 이제 가능성을 보고 계시군요. 네네. 자, 지난 8월 23일에요. 이 감사위원들이 감사위 의결 없이 이 서해 피살 사건이 감사한 건이다. 그렇게 네. 지정된 것이냐 하는 지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번 감사원의 이 문재인 전 대통령 감사가 포함되어 있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감사의 결정적인 하자가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원법 제12조에 따르면 감사원의 주요 감사는 감사위원회라는 회의에서 의논되고 결정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네. 이번 감사는 그런 절차를 전혀 지키지 않았습니다. 명백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감사원과 검찰이 동시에 같은 사건을 경쟁하듯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감사원과 경찰이 동시에 조사한 전례가 있는지 감사원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네. 대단히 이례적이고 경우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수사 중이어서 감사원이 뭘 밝혀낸다 하더라도 조치의 실익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감사원 감사를 정치 보복 감사라고 규정을 하는 겁니다. 아, 그래요. 일단 절차적인 하자도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고 실익도 전혀 없는 사안이다. 네. 자, 이 정치적인 목적이다라고 보고 계세요. 네. 자, 윤 의원님께서 이번 사안에 대해서 이 대통령실의 의중이 반영됐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좀 네. 구체적인 근거가 있을까요? 우선 단순한 의심 수준이 아니라 근거 있는 저는 문제제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윤석열 정부 출범 한 달 만인 6월 16일 날 해경과 국방부가 근거도 없이 입장을 번복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네네. 바로 다음 날 감사원이 기다렸다는 듯이 감사에 돌입을 했는데요. 이 또한 사전에 기획되고 준비되지 않았다면 불가능할 정도로 재빠른 조치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감사원장의 배부가 전직 대통령 조사를 단독으로는 절대 결정하지 못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네네. 이 전직 대통령 조사라는 것이 만만치 않은 건데요. 예. 그리고 세 번째로는 외교 참사로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일종의 국면을 전환시키기 위한 그런 정략적 조치가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갖는 것입니다. 네, 정략적 조치다. 그러니까 네. 이제 지금 민주당 일각에서 그런 얘기가 있더군요. 하명 감사 아니냐. 그런 이제 맞습니다. 취지로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감사원 뒤에 용산 대통령실이 배우로 작동한 건 아니냐라는 네.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감사원이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 이 직권남용 혐의와는 또 다른 범죄 혐의를 확인했다.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감사원 고위 관계자 발. 자, 이번 감사에서 확인된 범죄 혐의는 수사 중인 사안과는 다른 내용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혹시 네. 의원님이나 뭐 당 차원에서 파악하고 계신 바가 있습니까? 저는 감사원이 정치 보복의 돌격대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검찰 수사도 감사원 조사도 필요하면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정권을 위한 수사, 정권을 위한 감사는 안 됩니다. 자신들에게 불리한 건 숨기고 왜곡된 사실을 가지고 장난치지 말아야 합니다. 네. 만약에 필요하다면 제대로 조사하고 제대로 공개해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의 집권 세력의 행태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보만 선택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경우에는 자료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 자료를 공개하면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당시에 국회 국방위에서 국방부가 보고했던 회의 자료가 있습니다. 그 네. 자료만 공개하더라도 지금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단박에 드러날 일인데 자신들에게 불리한 자료는 공개하지 않고 선택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문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말씀이 이제 핵심적인 이른바 이제 월북 정황 이런 문제들이군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만 공개하면 드러날 것이다. 장난쳐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자, 민주당이 지금 감사원 앞에서요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고요. 또 국회 안에서 규탄 대회도 가졌는데
또 감사원을 직권남용으로 공수처에 고발할 예정이다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 수사가 시작된다면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가 이 네. 사안에 대해서 전 정권에 대해서 진행된다면 어떻게 대응하실 예정이세요? 저희는 지금 감사원의 행태를 우선 분석해 보면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아시다시피 전현희 권익위원장을 내쫓기 위한 감사 등 34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소위 말해서 먼지가 없으면 먼지가 날 때까지 털겠다는 식의 감사입니다. 이는 헌법이 정한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과는 전혀 거리가 먼 행보입니다. 네. 특히 감사원장은 얼마 전에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곳이다라는 일종의 망언을 하셨습니다. 스스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있습니다. 네. 그러한 행태가 계속되고 또한 그게 검찰의 수사로 넘어가게 된다면 저희 민주당은 좌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는 것이고요. 국민의 큰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국민 저항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이른바 촛불 얘기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이제 네. 있어서 촛불은 아무래도 이게 또 지난 탄핵과 연결되는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민주당 내에서도 이 촛불의 언급은 좀 자제한다 이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럼 이 사안이 그렇게까지 확대될 사안이다라고 보세요? 어떠세요? 그 부분은 국민께서 판단할 몫이지 정치하는 저희들이 재단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현재 윤석열 집권 세력이 하는 모습들, 전임 정부에 대한 정치 보복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여당의 입장을 좀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했던 그 이전 정권에 대한 수사는 적폐청산이고 윤석열 정부가 전 정권을 수사하면 이게 보복이냐 결국 내로남불이다 하는 얘기인데 좀 어떻게 이거 이 균형을 잡아주시겠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가 필요한 것, 조사가 필요한 것은 해야 됩니다. 네. 국정농단은 국민들께서 동의가 되셨던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경우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윤석열 정부가 마치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연기를 피워대고 그에 따라서 감사원이 감사를 하고 검찰이 조사를 하는 형국이지 않습니까? 네. 실제 5개월 동안 윤석열 집권 세력이 그렇게 대한민국이 절단 날 듯이 난리를 쳤지만 구체적으로 밝혀낸 게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박근혜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과 이 사건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비교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렇게 동일화시키는 것은 정말 초등학교 수준의 인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첫 번째 국감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 민생과 정책이 사라지고 지금 정쟁만 확산되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가 좀 큽니다. 제1야당의 지금 또 이 국회 다수당의 의원이시니까요. 윤석열 정부의 첫 국감 좀 어디에 방점을 두실 계획이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물가, 환율, 주가 모든 것 하나 정상인 게 없지 않습니까? 네. 민생이 대단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희 민주당은 국민이 아픈 곳, 어려운 곳을 챙겨보자라는 심정이고요. 네. 그래서 제가 속해 있는 게 환경노동위원회입니다. 어제부터 세종시에서 환경부 국정감사를 했고 오늘은 노동부 국정감사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일회용급 보증금 제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민생 과제를 중심으로 저희는 이번 국감을 맞이할 예정입니다. 네, 자 환노위 소속이시니까 지금 쟁점 중에 하나를 보면은 이 중대재해처벌법이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는 이게 뭐 재개에 또 강력한 입장이 있고 이 중대재해법 완화를 좀 추진하겠다 그런 기류인데 어떤 입장이세요? 완화가 필요할 수도 있고 강화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 그 자체는 노동자의 생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일하다가 죽은 즉 산재 사망률이 3위인 불명예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진국 반열에 오른 우리 국격에 전혀 맞지 않는 오명입니다. 그동안의 빠른 경제성장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희생이 그만큼 컸다는 것이고요. 이제는 바로잡을 때가 충분히 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입법 취지가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 법이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네네. 따라서 만약에 보완이 필요하다라면 충분한 시간을 두고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이지 졸속적으로 입법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손을 본다라는 것은
온당치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환노위 소속이시긴 하지만 이게 어제 오늘 좀 화제가 된 이슈가 하나 있어서 여쭤보려고요. 네. 이 최근에 이제 공모전 이 카툰 부문에 금상을 받은 한 고등학생의 이제 풍자 만화가 문제가 됐죠. 문체부가 네. 유감 표명을 하고 엄중하게 경고도 했는데요. 그 내용이 이제 정치적이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이 국감장에도 등장했습니다. 이 문체부의 대응은 어떻게 보셨어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엄중하게 대할 게 따로 있지 고등학생의 그런 아이디어에 대해서 엄중하게 대한다는 것 자체가 코미디지 않습니까? 세계 10대 선진 강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국격에도 맞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에 가서 자유를 얼마나 외쳤습니까? 그런데 이 표현의 자유, 상상의 자유를 그것도 고등학생에 대해서 중앙부처가 그렇게 막고 있다는 것은 네.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억압된 행위이고요. 과거로 돌아가는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바쁘신 이 국감 중인데 전화 인터뷰 감사드리고요. 여기서 네. 마무리하죠.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었고요. 지금 인터뷰는 오늘 오전 녹음된 인터뷰임을 알려드립니다.